안녕하세요, 유씨입니다. 제가 있는 곳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바이러스 균들을 싹 씻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김민식 작가님의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에 나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행복은 드라마 연출이라는 강도 높은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글쓰기라는 빈도 높은 즐거움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어쩌다 드라마 PD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같은 책을 쓰게 됐냐고. 처음부터 영어 학습서 쓰는 게 목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꿈이 생기면 매일 반복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 글 한 편을 썼대요. 책을 쓴다고 생각하면 부담감에 일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나 따위가 뭐라고 감히 영어 공부 책을 쓸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하십니다. 책을 쓰는 대신 글을 한 편씩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쓴 글이 수십 편이 모이는 순간 책 한 권의 원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꿈이 있잖아요. 그럼 매일 10문장씩 외우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매일 글 한 편씩 쓰면 된다고 합니다. 10년째 매일 아침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도서관 저자 특강에 가면 이런 질문을 받으신대요. 어떻게 매일매일 글을 쓰실 수 있냐고요. 작가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신대요. 이거 한다고 뭐가 될까?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이 글을 보고 누가 뭐라 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거 징계 사유 아닌가? 이런 고민은 안 하신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보면 전업작가로 살면서 체력 관리를 위해 매일 달렸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달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요. 근육은 잘 길들여진 소나 말 같은 사육동물과 비슷하다. 주의 깊게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나가면 근육은 그 훈련에 견딜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간다. 힘든 일을 꾸준히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쉽게 적응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콘텐츠를 만드는 PD라면 하루에 하나씩은 글을 올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매일 아침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안히 쓰는 글들이 책으로 탄생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겪는 분이 블로그 방명록에 이런 질문을 남기셨대요. PD님은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함부로 고민 상담하지 말라고 충고하신대요. 한 사람의 고민의 깊이를 타인이 감히 재단할 수도 없고 또 작가님이 그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하신대요. 답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PD님은 직장 생활이 힘들 때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첫째, 회사 일과 별개로 즐거운 취미를 찾아본다. 그 취미를 선택할 때 본인이 잘하는 일을 선택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성장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직장 밖에서 사람을 만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만일 책을 읽고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면 그의 강연을 쫓아다니고 그가 출연한 팟캐스트를 찾아 듣는다. 좋아하지도 않는 직장 상사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좋아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에너지를 쓰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맺은 관계로만 하루를 채우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준다고 하십니다. 셋째, 조금 더 긴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와 현재의 회사를 바라본다.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문제라면 사라지는 것도 금방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700년이 된 대피라미드와 12년이 된 베를린 장벽 중 어떤 것이 더 오래 존재할 가능성이 클까요?
5,700년간 지속되어 온 피라미드가 더 오래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라지는 것도 금방일 거라는 겁니다. 만일 입사하고 10년이 넘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10년 이상 더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회사의 위기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다면 그 위기가 앞으로 10년 이상 더 갈 수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문제라면 사라지는 것도 금방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버틸 것인가 싸울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기력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작가님은 그냥 혼자 걸으신대요. 양재천을 걷고 뒷산을 걷고 한강변을 걸으신대요. 힘든 시간 조금이라도 즐겁게 버텼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즐기고 싶으셨대요. 꽃이 피면 벚꽃 축제장에 갔고 여름이 오면 물놀이 축제에 갔대요. 그리고 가을이 오면 단풍 축제에 갔다고 합니다. 징벌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우셨대요. 그 즐거움의 힘으로 언젠가 싸울 수 있기를 스스로 응원하면서 이 책에서 병상에 누워서도 MBC와 세상 일을 걱정하시고 고민하셨던 이용마 기자님 때문에 눈시울이 여러 번 붉어졌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막 중피종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이용마는 어린 두 아들을 떠올렸다. 당장 20년치의 생활비를 마련해 줄 수는 없고 돈 말고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다. 그때 버뜩 떠올랐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내 경험이다. 이용마 기자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남기려고 쓴 책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집회 무대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해맑게 웃고 계신 김민식 PD님과 이용마 기자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용마 기자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도 김민식 작가님의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함께 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